네, 1월 들어서 계속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 정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온 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DC 본더를 이제 어느 업체가 공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도 컨택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세메스에 수십 대 이상의 TC 본더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문이 무성한 것 같고요. 이제 세메스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한화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도전장을 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협력을 이제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 정밀기계죠. 하나 정밀기계가 이제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와, 근데 여기서 MR머프 공정을 사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업체가 손을 잡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과 세메스 관련해서 TC 본더, 이 이슈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메스가 삼성의 자회사고 굉장히 큰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괜찮은 이제 협상 상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확실한 것은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이고 아직 수율을 잘 잡았을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TC 본더 업체들과 컨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굉장히 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한미반도체와 하는 게 그래서 가장 좀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증한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과 관계가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한미도 지금 SK와 지금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와 하나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HBM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HBM4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 SK 하이닉스도 어쨌거나 다음 단계 준비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TC 본더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그냥 컨택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수율을 잡을 수 있는 업체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두 가지 이슈 모두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 HBM 시장에 참여를 원한다는 거죠. 그 뜻은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실력 있는 업체들은 이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있는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HBM에서 본딩은 장비 업체와 생산 업체와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지 수율 잡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 활용하던 장비 업체와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꾸준한 기술 업그레이드로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HBM이 진화될수록 이제 적층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업, 이 두 가지가 되는 기업이 결국 실력 있는 업체고, 이 업체가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여준 걸로 봐서는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메스나 뭐 SK 관련해서는, 하나 관련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런 여러 이슈들, 뭐 세메스 관련 아니면은 뭐 한화 관련, 이런 이슈는 시장이 커지는 시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BM 생산 업체도 사실 여러 업체와 장비 업체와 컨택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컨택이고 당연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계약 가능성 자체는 저는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좀 껄끄러운 관계들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계약까지 이어지기는 아주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되면 대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면 정말 대박일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는 뭐 아주 큰 타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본딩 장비 관련해서 판매처 다양화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삼성보다는 대만의 오사트 업체들의 판매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다양화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대만 오사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TSMC로는 이제 코어스 물량, 이제 엔비디아가 원하는 이 물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사트 업체들의 하청을 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공정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금 인터포저 관련해서 물량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이쪽으로 팔로를 좀 뚫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뀐 것은 그냥 주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사실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해서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기업을 믿는다면 그냥 홀딩을 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이제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좀 본딩 장비가 이제 판매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실력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력 있는 업체와 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 왜냐하면 수율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실력이 있는 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이 두 가지 기준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추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흔들리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좀 주가도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주식 시장 자체도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좋은 시점인데 그래도 저는 좀 믿어야 되지 않나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믿고 왔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